자, 이번 영상은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꽤 중요한 영상이 될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명 짓는 방법에 다룰 겁니다. 구매 대행에서 상품을 올리는 방식은 수동, 반자동, 대량 등록 이런 식으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을 쓰시는 분이라면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제목 짓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영상이다 보니까 몇 번씩 돌려보면서 습득하시길 바랄게요. 자, 상품명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에 식당을 창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김치찌개 집이면 김치찌개도 맛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요.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내놓았을 때 충분히 좋아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겠죠. 쉽게 말하면 김치찌개도 맛있고 가격도 이 가격이면 내가 다시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충족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점이 있다는 걸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 그리고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도 이걸 소비자에게 노출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노출시키는 게 광고를 태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 하나도 안 드는 제목을 짓는 거예요. 이걸 보통 상품명 키워드 조합, 키워드 짓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셀러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자들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대부분 실수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찝어서 좋은 케이스로 바꾸어 볼 거예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중국어 자동 번역된 거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우리는 타오바오나 중국에 있는 사이트를 그대로 들고 와서 번역을 해서 쓰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어 번역된 단어랑 소비자들이 실제로 찾는 단어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진을 보시면요,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 많이 쓰는 공구인 것 같아요. 타일 절단기, 타일 면치기 이런 상품인데 이거를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번역을 한 결과인데요. 타일 절단기 45도 못따기 기계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딱 봐도 어색하지 않아요? 타일 절단기 45도 못따기 이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부터 데스크탑, 유물, 합금, 세라믹, 브래킷,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대량 등록을 쓰는 경우 상품을 워낙 많이 올리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렇게 꼼꼼히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동이나 반자동은 키워드를 수정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사용해줘야 돼요. 자, 이거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걸 보통 수요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는 키워드로 제목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파는 상품이랑 연관되는 키워드로 조합이 되어 있어야지 전혀 동떨어진 단어들을 입력하면 오픈마켓에서 여러분들 상품의 노출도를 떨어뜨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오픈마켓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일 면치기를 검색했던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단어들을 검색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혀 혼자 동떨어진 키워드로 몇 개 조합이 되어 있으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 번역된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고 수요 키워드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 키워드로 채우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네이버에 쳐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된 것들이 대부분 수요 키워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에서 여기에 타일 면치기라는 단어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봤던 그런 상품들이 나오죠. 자, 이런 상품들이 연관 키워드를 알려면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주는 그런 사이트를 굳이 이용 안 해도 1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타일 면치기, 졸리컷 45도, 핸드그라인더 면치기, 목공기계 파이. 딱 보시면 여기 아까 봤던 제목이랑 훨씬 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관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졸리컷이라고 돼 있죠. 저는 졸리컷이 처음에 상표권일까라고 생각했다가 이거는 타일을 시공하는 업자들이 쓰는 단어이구나 라는 걸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여러 상품에 졸리컷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브랜드면 여기 왼쪽에 졸리컷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었던 건 수요 키워드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제목을 지을 때 졸리컷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양 전용 이런 것들도 뭐냐면 이게 개양이라는 것도
상표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계양이라는 게 상표겠죠. 제조사인 것 같아요. 근데 계양 전용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타일을 그라인딩하는 그 기계를 계양 거를 쓰고 거기에 호환되는 공구인 거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양 전용, 계양 호환 이런 것들까지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 넘어갈게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룰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직각, 유선, 나무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죠. 직각, 유선, 나무판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가리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자, 이 정도 하면 꽤 괜찮은 키워드 조합입니다. 수요 키워드로 제목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대형 키워드로 채우지 말 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타일 절단기, 45도 인테리어 이까지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여기서 휴대용, 미니, 공사, 건축 이런 단어들이 쫙 나오죠. 연관성 있어 보이지만 이런 키워드들은 워낙 대형 키워드라서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타일 절단기 외에도 타일을 커팅하는 기계에서도 건축, 기계, 휴대용, 미니 이런 단어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겠죠. 그런 키워드는 경쟁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연관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자, 이런 대형 키워드로 채우면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건 여기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도 어떻게 바꾸냐면 또 마찬가지로 수요 키워드로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불필요한 형용사를 많이 넣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캠핑 장비를 제가 들고 왔어요. 자,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제목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세요. 무료 배송, 가성비, 캠핑, 외건, 감성, 디자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안 좋은 케이스로 지었어요. 자, 여기서 불필요한 형용사는 이런 거예요. 무료 배송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가성비, 감성 디자인 이런 것들도 불필요한 형용사예요. 자, 이런 것들은 네이버 쇼핑에 있는 상품명 가이드에 보시면 얘들이 원하는 방식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깔끔하게 알 수 있게끔 전달해야 된다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런데 가성비, 당일 배송 또는 심지어 본인의 마켓 이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노출도에 점수를 마이너스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떤 상품명이 더 괜찮냐면요. 자, 캠핑 외건인데 폴딩 카트고 캠핑용이고 짐수레, 손수레, 트롤리, 캠핑용품 이런 식으로 제목 짓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형용사 들어간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지만 대부분 캠핑 외건과 관련 키워드 또는 수요 키워드로 제목이 지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수가 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은 케이스 보시면 제목이 막 넣고 싶은 거 다 넣었어요. 제목을. 아, 제발 내 상품 노출시켜줘 이런 것처럼 상품의 키워드를 이것저것 다 짜집기 해서 넣었는데 글자 수가 너무 긴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품을 깔끔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50자 이하를 하는 걸 권유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굿 케이스를 보면 글자 수가 훨씬 더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엑셀에 상품명을 쓸 때마다 글자 수를 체크해주는 기능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통슬입니다 라는 이렇게 상품명을 만약에 썼다 칠게요. 그러면 이게 20바이트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는 거죠. 2바이트가 글자 하나예요. 자, 그럼 이것도 캠핑 외건, 트롤리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글자 수가 16바이트로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글자 수를 체크를 하면서 상품명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 강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경쟁 강도 보면 좋긴 좋죠. 근데 저는 반자동 방식으로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상품을 올릴 때 하루에 10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수십 개, 100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모두 경쟁 강도나 키워드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팔리는 게 뭐냐면요. 경쟁 강도를 안 보셔도 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다루었던 타일 커터기라는 상품의 1년치 검색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낮을 때는 검색량이 1000 정도인데요. 또 많을 때는 2000 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작을 때랑 많을 때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강도라는 게 딱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상품을 11월, 12월쯤에 키워드 분석을 했다면 경쟁 강도가 엄청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나온다는 건 상품이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높게 나오죠. 근데 반면에 3월, 4월 이쯤에 경쟁 강도 분석하면 경쟁이 되게 낮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는 1년 내내 수시로 변하니까 경쟁 강도에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요 키워드, 연관 키워드 위주로 사용을 하시고 대형 키워드를 최대한 줄이시고 적당한 글자 수, 형용사 사용 자제 이 정도만 지키셔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으실 때 띄어쓰기도 잘 해주셔야 되고 중복도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것만 보시면요, 캠핑 외건 트롤리 접이식 다용도 캐리어 폴딩 카트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캠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고요, 그리고 외건, 트롤리 둘 다 중복이죠. 이렇게 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네, 중복은 싹 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띄어쓰기는 만약에 캠핑, 외건, 트롤리, 접이식, 다용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자세히 깊게 들어가면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상품명 짓기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규칙만 잘 준수하셔서 올리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